2020년 1월 31일 현재 중국에서 확진자가 1만 명에 육박하면서 우한 폐렴은 그 확산 속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외부 활동 시 항상 마스크 착용하시고 손과 얼굴도 자주 씻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확산세를 더해가는 우한 폐렴을 시진핑 국가주석이 은폐했다는 소문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미국 역시 중국이 진상을 은폐하고 확진자의 5% 정도만 발표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 소문에 더욱 불을 붙인 것이 바로 우한시 봉쇄를 명령한 주선왕이라는 우한시장이 1월 26일 중국 중앙방송국과 했던 인터뷰였습니다. 그는 전염병 상황을 숨긴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발표 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인터뷰에서 밝혔기 때문입니다. 리커창 총리와 시진핑 국가주석이 크게 다퉜다는 소문이 오늘 대만 매체를 통해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들이 충돌한 이유는 이러했습니다. 우한 폐렴이 최초로 확인된 것은 작년 2019년 12월 8일이었는데요. 올해인 2020년 1월 초에 우한시는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에 해당하는 중국위생부에 전염병에 대한 보고를 했으며 1월 12일에 리커창 총리가 수장으로 있는 국무원까지 보고가 올라가게 됩니다. 보고를 받은 국무원은 과거 사스 때와 같은 방역체계를 가동해야 한다는 의견을 시진핑에게 보고하였는데 시진핑은 그 의견에 반대했다고 합니다. 시진핑이 국무원의 의견을 반대한 이유는 3월 초로 예정되어 있는 양회, 즉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정치협상회의를 개최하는 데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이유에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자 1월 18일에 홍콩에 있던 중국 최고의 감염병 학자인 중남선에게 급하게 우한으로 가달라고 부탁합니다. 올해 83살인 중남선은 다름 아닌 2010년 사스의 확산을 성공적으로 막아낸 중국의 영웅으로 칭송받는 인물입니다. 다음 날인 19일 우한시로 달려간 중남선은 환자들이 있는 병원과 우한 폐렴의 근원지로 의심되던 화난 수산물 도매시장을 돌아본 후 그날 저녁에 바로 북경으로 가서 급박한 상황임을 시진핑에게 보고합니다. 그리고 1월 20일 중남선은 기자회견장에서 우한 폐렴이 사람과 사람 간의 전염이 된다는 것을 밝힙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발표를 한 날부터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다가 23일에 이르러 그 증가폭이 빠르게 상승한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중국 정부가 확진자 수를 있는 그대로 밝히지 않고 환자 수를 통제하면서 서서히 공개한다는 의혹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1월 25일 설날에 시진핑 주석은 중앙정치국 상임위원회를 소집하여 우한 폐렴에 대한 대책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되는데 리커창 총리는 그 자리에서 대대적인 조치를 취하여 확산을 막아야 하며 3월에 예정되어 있는 대표자 회의 등은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합니다. 하지만 이에 반대 의견을 가졌던 시진핑 주석과 의견 충돌을 일으켜 고성이 오가는 싸움이 있었다고 대만 매체가 전했습니다. 마지막에는 리커창 자신이 중앙방역대책위원회의 수장으로 우한으로 내려가고 시진핑은 총괄 지휘를 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커창 총리가 1월 27일에 우한이 위치한 호북성 등지를 직접 방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 청나라 말기에 중국 동북 지역에서 흑사병이 퍼져 6만 명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과거 중국에서 발생했던 흑사병의 전파 유형이 이번에 우한에서 발생한 폐렴과 유사하여 많은 걱정이 되는데요. 100년 전에 많은 희생자를 발생시켰던 중국 동북 지역의 흑사병은 이렇게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청나라 말기였던 1910년에 한 사냥꾼이 러시아로 사냥을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피로 팔 수 있는 타르바간이라는 야생동물을 잡아 중국과 러시아의 국경 도시인 만주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그곳에서 며칠을 머문 후 하얼빈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만주리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으로 7명이 급소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다시 얼마가 지나 이번에는 하얼빈에서도 같은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 상황을 보고받은 황제는 의학 지식이 있는 전문가를 조사차 동북 지역으로 파견합니다. 전염병인 것을 알았던 조사단은 병원균을 찾기 위해 각종 동물을 조사해 보았지만 찾을 수 없자 마지막 방법으로 병으로 죽은 시체를 해부하여 그 속에서 흑사병 병원균을 확인하고 황제에게 보고하지만 그때는 이미 전염병이 하얼빈 전체로 확산되어 손을 쓸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황제는 하얼빈을 봉쇄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고 모든 사체에 대해 매장을 금지하고 화장을 하도록 명령합니다. 하지만 화장을 꺼려하는 문화 때문에 많은 유가족들이 매장을 고집했으나
땅을 얕게 파서 묻게 되면 병원균이 유출될 수 있었기 때문에 특별 황명을 내려 사체를 화장시켜 버립니다. 하지만 매장을 고집할 경우 4에서 5m 정도의 깊이로 판 경우에만 매장을 허용했다고 합니다. 당시 감염 지역에서는 시체가 하루에도 수천 구씩 실려나와 화장이 되었다고 하며 더욱 끔찍한 것은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증상을 보이면 모든 가족들을 집안에 가둔 채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모든 문과 창문에 판자를 대고 못질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한 가족은 32명이 갇혔는데 마지막에 살아서 나온 사람은 증조 할머니와 2살 된 어린아이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승을 부리던 흑사병은 3, 4개월이 지나면서 서서히 잦아들었는데 나중에 피해자를 조사해보니 모두 6만 명이나 희생된 뒤였다고 합니다. 과거 사스를 성공적으로 막아내었던 사스 영웅 중남선이 옛날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가까운 미래에 중국 무안에서 전염병이 발생할 것이다. 그 이유는 야생동물을 즐겨 먹었던 광동성 사람들은 사스를 경험한 후 무서워서 야생동물을 먹는 습관을 고쳤는데 우한 사람들은 여전히 중국에서 유일하게 야생동물을 많이 먹기로 유명한 곳이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감염학자의 말처럼 인간이 너무 잔인해지면 자연도 사람을 잔인하게 죽일 수 있다는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100년 전 흑사병처럼 우한 폐렴이 한동안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여러분 모두 보건위생에 신경 써서 자신의 건강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 한마음이 되어 슬기롭게 이 질병을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